모든 나라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일본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가? 일본인들도 자신을 당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일본인들은 백인이 일본 여성과 춤추고 있는 것만 보아도 분개한다. 당신이 인도에 있는 힌두교 신자들보다 우월한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그건 당신의 권리다. 하지만 100만 명이 넘는 힌두교들은 자신들 훨씬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힌두교를 믿지 않는 이도교의 그림자로 더럽혀진 음식을 건드리는 일조차 지조를 버린 행동이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간주할 것이다. 에스키모보다 당신이 낫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말하건대 그건 당신의 권리다. 하지만 에스키모가 당신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정 알고 싶은가? 글쎄, 에스키모 사이에는 몇몇 뜨내기들이 있다. 일하기 싫어하는, 쓸모라고는 어느 한 곳 찾아볼 수 없는 불황자들이다. 에스키모들은 이들을 백인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말로 에스키모에게는 가장 큰 경멸을 담고 있는 말이다.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이 바로 애국심을 낳고 그것도 모자라 전쟁을 낳는다. 당신이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당신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사실이다. 따라서 그의 마음에 다가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리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점을 당신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에머슨의 말을 기억하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배울 게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성취감을 느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능하다는 속마음을 달래기 위해 겉으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우쭐대며 불쾌감과 역겨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인간, 오만한 인간이여. 보잘것없는 한순간의 권이라는 옷을 입고는 드높은 하늘 앞에서 천사들도 안쓰러워 눈물을 흘릴 바보 같은 속임수나 쓰고 있구나. 이제부터는 내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원칙들을 적용한 결과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를 보여주는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다. 우선 코네티컷 출신 변호사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자신의 친척 때문에 이름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으니 일단 그를 R씨라고 부르기도 하겠다. 내 수업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아내와 함께 롱아일랜드에 있는 아내의 친척을 만나러 갔다. 아내는 남편을 자신의 나이든 이모와 대화하게 내버려 두곤 자신은 다른 어린 친척을 만나러 가버렸다. 자신이 배웠던 인정 원리의 적용 사례를 수업 시간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우선 이 할머니에게 자신이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는 집을 둘러보며 진심으로 칭찬할 만한 것을 찾으려 했다. 이 집은 1890년쯤에 지었네요. 그렇죠? 그는 물었다. 그렇단다. 할머니는 대답했다. 바로 그 해에 지었지. 제가 태어난 집을 생각나게 하네요. 정말 아름답군요. 잘 지었어요. 방도 널찍하고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렇게 집을 짓지 않아요. 그래, 할머니는 동의했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 아름다운 집 따위는 관심도 없지. 그저 조그마한 아파트에 냉장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자동차 가지고 쏟아나기만 해. 이 집은 꿈의 집이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 집은 사랑으로 지은 집이야. 남편과 내가 이 집을 짓기 전에 많은 것들을 꿈꿨어. 건축가가 없어서 우리 둘이 다 계획했지. 그런 다음 그녀는 집을 여기저기 구경시켜 주었다. 그녀가 평생 애지중지해왔던 아름다운 보물들을 들어보여 줄 때마다 그는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페이즐리 숄, 오래된 영국 찻잔 세트, 웨지우드 도자기, 프랑스 침대와 의자, 이탈리아의 그림, 한때 프랑스의 성에 걸려있던 실크 커튼 등. 알씨는 말했다. 집을 구경시켜준 다음에 그녀는 절 차고로 데려갔어요. 거기엔 블록 위에 올려놓은 패커드 차가 있었어요. 거의 새 차였죠. 남편이 떠나기 바로 전에 저 차를 샀지.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이가 죽은 후로는 한 번도 타지 않았단다.
너는 좋은 것들을 알아보니까 이 차는 너에게 주려 한단다. 아니 이모님, 그는 말했다. 저를 놀라게 하시네요. 마음 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저걸 받아요? 저는 이모님과 진짜 친척도 아닌걸요? 저는 새 차도 있고 이모님 친척 중에는 저 차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친척이라고 그녀는 소리쳤다. 그래, 친척이 있지. 내가 빨리 죽기만 기다리는 친척들이 있지. 그래야 저 차를 가질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에겐 저 차를 안 줄 거야. 차를 그분들께 주기 싫으시면 자동차 딜러에게 파실 수도 있어요. 그는 말했다. 판다고? 그녀는 소리 질렀다. 내가 이 차를 팔 것 같아? 낯선 사람이 이 차로 마을을 왔다 갔다 하는 걸 가만 앉아서 보라고? 남편이 나에게 사준 차인데? 차를 파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너에게 줄 거야. 넌 아름다운 걸 알아보잖아. 그는 받지 않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는 없었다. 커다란 집에 페이즐리 숄과 프랑스 골동품과 여러 기억들과 함께 덩그러니 남겨진 이 할머니는 조그만 인장이라도 갈망하고 있었다. 한때는 젊고 아름다운 누구나 원하는 여성이었다. 한때는 사랑이 넘쳐 흐르는 집을 짓고 유럽 전역에서 모은 것들로 그 집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노년에 혼자 외로이 남겨져 있던 이 할머니는 사람이 주는 소소하고 따뜻한 작지만 진심 어린 인정을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 누구도 그것을 주지 않았다. 그녀가 마치 사막의 샘처럼 원했던 것을 찾게 되자 그녀의 고마움은 패거드 차를 기꺼이 주는 것으로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기로 하자. 뉴욕 라이의 묘목과 조경업체인 루이스 앤 발렌타인의 관리자 도널드 맥마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친구를 만들고 사람을 설득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얼마 후 저는 유명한 법조인 집의 조경일을 맡았습니다. 집 주인이 나와서 어디에 진달래를 심고 어디에 철쭉을 심을지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했죠. 저는 말했습니다. 판사님, 정말 근사한 취미를 가지고 있으시군요. 개들이 멋져서 눈을 못 떼겠어요. 해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애완견 대회에서 최고상을 여러 번 수상하셨겠네요. 네, 그래요. 판사는 대답했습니다. 개들 덕분에 즐겁습니다. 개 사육장 구경하시겠어요? 그분은 거의 1시간 동안이나 제게 개들과 개들로 인해 받은 상들을 구경시켜 주셨죠. 심지어는 개들의 혈통 증명서도 가지고 와서 아름답고 똑똑한 개가 태어나게 된 혈통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그분은 제게 물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그럼 아이가 강아지를 좋아할까요?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좋아서 죽죠. 좋습니다. 제가 한 마리 드리기로 하죠. 판사님이 선언하듯 말했죠. 그리고 강아지에게 먹이를 먹이는 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다 말을 멈추시곤 말만 하면 잊을 수 있으니 써드리기로 하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판사님은 집으로 들어가 혈통과 먹이를 먹이는 방법을 타이핑하곤 $100 넘는 가치가 있다는 강아치와 함께 주셨습니다. 그분의 1시간 15분이 넘는 소중한 시간과 이 모든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분의 취미와 업적에 대해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코닥 필름으로 유명한 조지 이스트먼은 투명 필름을 발명하며 영화를 가능하게 만들고 수백만 달러를 벌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업가가 된 사람이다. 하지만 이 엄청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스트먼 역시 당신이나 나와 마찬가지로 소소한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